보자.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지만 중세 유럽에는 왜 약간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철갑옷을 두르고 칼 들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그 계급들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나이트라고 하잖아요. 나이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쟁에서 활약하던 일종의 한 계급인데 이 나이트라는 게 중세 시대에서 졸지에 없어지죠. 뭐가 발명되면서? 뭐가 발명돼요? 네, 바로 화약입니다. 총이요, 총. 왜냐하면 아무리 철갑옷으로 둘러도 화약을 개발해서 총알로 쏴버리면 뚫려요, 안 뚫려요? 그거 뚫립니다. 왜냐하면 철갑옷이라고 하는 걸 이게 두껍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죠? 네, 두껍게 만들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전투에 쓰는 그 갑옷은요 의외로 되게 얇아요. 왜냐면 전투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무게까지를 감안하면 의외로 철갑옷이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휘두르는 거나 활이 날아오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근데 활도 센 거 쏘면 뚫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 활들은 서양의 갑옷들이 막아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활 있죠. 그런 걸로 쏴버리면 다 뚫려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활이 전 세계 최고의 활이거든요. 그건 알아요? 활의 위력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위력적인 활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활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활로 쏘면요, 이게 유럽의 기사들 갑옷 다 뚫려요. 근데 애석하게도 조선 군사들과 유럽의 나이트들이 맞붙을 그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조선시대 활로 쏴버리면 그 기사들 다 죽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사실은 조선에는 기사라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뭐가 강력했기 때문에 활이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에 드디어 화약이 만들어지고 화약으로 총을 만들어 쏴버리면 이게 쇠로 만들었다 해도 이게 얇기 때문에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기사가 있을 때 막 기사님 있고 막 공주님 있고 하여튼 그 시기에 있던 거대한 건축물 그걸 뭐라고 해? 성이라고 하죠. 성 캐슬. 성 알죠? 성. 그래서 왜 판타지 게임 하면 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도 뭐 때문에 없어져요? 자, 요즘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잘 봐. 우리 지역의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창과 창원 진해에 아우르는 거대한 성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3조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찬성하겠어요? 미친 짓도 아니고 자, 요즘은 성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왜 안 짓죠? 미사일 때문에 미사일. 예. 미사일 쏴버리면 성 의미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 기사님, 성 이런 게 남아있을 14세기 중세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14세기 중세 유럽. 네. 그래서 그때 그 성을 뺏기 위해서 서로 전투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성을 놓고 적이 공격하고 기존의 그 군사들이 방어하는 그 공성전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활도 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을 기어 오를 때 거기다가 뭐 해요? 네, 거기다가 돌도 던지고 또 뭐도 하죠? 네, 거기다가 끓는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밑으로 던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어 오르다가 불 붙은 기름을 확 뒤집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산으로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 비싼 기름을 부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기름이 비쌌기 때문에 꼭 기름만 부은 건 아니고요. 물도 많이 찌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도 막 뜨겁게 데펴가지고 팍팍 끓는 물을 거기다가 확 찌끄리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끓는 기름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끓는 건 아니라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또 끼얹어 버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쓰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오일은 좀 더 비쌌기 때문에 끓는 물하고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물리학적 관점으로 계산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단위를 살펴야 되는데 요런 체계를 무슨 체계라고 해요? 요런 체계를 K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대온도 체계라고 하죠. 맞아요? 절대온도 체계라고 하죠.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켈빈이라고 읽죠. 그래서 온도 체계를 이렇게 켈빈 체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켈빈 체계하고요 도시 온도 체계의 차이점은 뭐죠? 도시에다가 뭘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죠? 바로 273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켈빈 온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 온도가 보시다시피 20도씨라고 했는데 그 2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몇 켈빈이 돼요? 298 켈빈. 그래서 지금 사람의 피부 온도는 298 켈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뭘 계산해 볼 거냐면 바로 열량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계산해 볼 건데 그 열량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Q는 MC 델타 T. 자, 아까 썼던 수식이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자, 이때 요 M이 뭐라 그랬음? 질량, C는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 끓는 물 이걸 부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Q. 자, 지금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둡시다. 질량 얘기는 없잖아요. 질량 얘기는 없으니까 M이라 두고 그 다음 끓는 물의 비열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빨리 말해봐. 얼마라고 돼 있어요? 끓는 물의 비열 얼마나 나와 있어요? 2000 나와죠? 2000. 내가 뭐 했는데요? 뭐 잘못 썼어요?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어요? 기름과 물의 비율 2000 4000 2000 기름의 비율은 물의 절반밖에 이게 뭐야 말이? 기름의 비율은 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거요. 잠깐만요. 이거 글을 잘못 쓴 것 같네. 잠깐만요. 기름이 그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썼네. 2000 뭐야 이거? 아니야 물하고 오일을 반대로 썼구나 그냥. 그리고 오일, 물. 피부 온도가 이거냐고요? 290, 3. 왜냐고요? 실수. 시원하겠죠? 그죠? 그래. 자, 됐죠? 물하고 오일 바꿨네. 자, 잠깐. 자, 그럼 이때 이제 질량은 당장 모른다? 별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때 끓는 물 비열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4000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그 단위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 단위는 누구의 단위예요? 뭐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있는 열량 단위죠. 그렇죠? 열이나 에너지 단위고요. 얘는 킬로그램.
요 K는 저 절대온도 켈빈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 변화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끓는 물의 경우 온도 변화를 373에서 293을 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둘의 온도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373은 끓는 물의 온도고요. 그 다음에 293은 누구 온도예요? 그 사람 피부의 온도잖아요. 그죠? 사람 피부에다가 이걸 찌끄르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 열량 전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M 뭐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 373에 293 빼면 대략 값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아, 80. 그럼 이거 곱하면은 80 곱하기 4면은 32,000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32,000 맞아요? 32반이에요? 아, 헷갈려. 4,080 아, 공이 4개구나. 공이 4개.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써도 좋겠네요. 요 소문자 K의 뜻이 뭐죠? 킬로그램의 요 킬로의 뜻이 뭐죠? 1000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2000하고 요 2000하고 나누기 해도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M 곱하기 320 줄 퍼 그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군요. 됐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끓는 기름 부어. 그럼 마찬가지로 열량 계산. 자, 질량 같았다고 치자. 들이붓는 물과 들이붓는 기름의 질량이 같아야 이게 비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끓는 기름, 스포이드 한 방울, 끓는 물, 소방호수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질량은 같다고 치자. 자, 이때 오일의 비율은 얼마? 2000 이키마스. 2000 줄 킬로그램 켈빈. 오일의 끓는 점 570도. 그리고 사람 피부는 273 켈빈.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자, 온도 차이 몇 도예요? 계산해 주세요. 얼마죠? 2개 빼면 얼마예요? 아니, 더하기 빼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아, 승현 진짜. 자, 이거 빨리 빼기 얼마? 200 얼마? 297이에요? 297이에요? 어. 293이 어디요? 아, 293. 아, 그렇구나. 293. 293. 93? 어. 그럼 얼마예요? 267이에요? 277이에요? 277? 277? 아, 됐죠? 277. 곱하기 2000 하면은 2714, 2714, 2는 4, 554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554 줄 퍼 그램이 나오겠네요. 아니, 554.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켈빈 약분이 되고 여기 이제 킬로하고 이 약분 되면 이런 계산 결과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554와 320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더 크게 나타난다? 화상이 더 크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다. 3번 문제는 joules
허니문. 허니문이 뭐야? 허니문. 신혼여행이겠어요? 줄의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본 사람. 신혼여행 가본 사람. 갈 수가 없잖아요. 나요. 나 손 들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난 신혼여행 어디로 갈게요? 내가 그거 내가 젊은 날에 많이 해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거든요. 나는 여행을 거의 안 해봤고 지금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여행에 대해서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좋은데 나는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말고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가족끼리 여행 가면 즐겁고 재밌죠. 즐겁고 좋은데 뭐 굳이 그 여행에 대해서 가면 즐거운 거고 뭐 안 가도 뭐 재밌는 거 세상에 많고 뭐 그래서 애석하게도 젊은 날에 여행을 가고자 하던 욕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짜로 제대로 가본 거의 첫 번째 여행이 김선아하고의 신혼여행이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언제 갔었냐면 그때 이제 2주간 갔어요. 2주간 갔어요. 되게 길게 갔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라서 이제 신혼여행을 길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오래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여서 이제 업무 처리를 다 해놓고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갔죠. 2주 신혼여행 간다고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 갔었냐면 김선아랑 둘이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밀라노, 로마를 갔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에는 베른하고 체르마트라는 곳에 가서 스키를 탔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는 파리에서 조금 한 2, 3일 지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혼여행을 꼭 그렇게 재밌게 갔다 와 주시기 바래요. 승인 알겠죠? 신혼여행 갈 거예요? 신혼여행 가요, 승인이? 응?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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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 신혼여행 가요? 응? 그래? 그래. 아직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줄이란 양반도 신혼여행을 간 모양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신혼여행 가서 이런 걸 측정하고 있다니. 자, 어떤 폭포에 갔나 봐요. 그래서 폭포에 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콸콸 콸콸 알겠죠? 콸콸.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대략 100m쯤 됐나 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질량 m 만큼의 물이 낙하하였다. 이제 첫 번째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그 유명한 mgh 보이시죠? 저 수식 알죠? 뭐 낙차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mgh 저런 수식으로 표현하는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 이때 물의 질량이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냥 m이라고 썼고요. g가 뭐죠?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요. 보이세요? 10m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요. 되십니까?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바로 그때의 높이가 몇 미터? 100미터. 되십니까? 그러면 쟤를 계산하면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m 곱하기 1000m 제곱 퍼 세크 제곱. 됐죠? 또 1000 나와. 1000 이렇게 되겠네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됐죠? 자, 이때 1의 위치 에너지 모두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 라고 주르는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 영상에 고기 때려서 익히는 거 알아요? 네,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보통 고기는 어디에 구워요? 고기는 프라이팬이나 뭐 숯불에 구우면 되잖아요. 네, 근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지. 때려서 익히죠. 고기를 넣고 막 때려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때리기 힘드니까 때리는 기계 만들어가지고 계속 패면 진짜 고기가 익죠. 자, 신기해 보이지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때려서 익힌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푹 내려오면서 지 물들끼리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충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뜨거워질 거라 이런 거죠. 아시겠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뭐 막 우유팩 있잖아요. 우유팩. 차가운 우유팩이지만 막 흔들면 온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열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그 열 에너지 수식 어떻게 됐습니까? 수식 m c 델타 t 맞습니까? m c 델타 t 알겠죠? 자, 이때 질량은 안정해졌으니까 m.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비열은 누구의 비열이면 되겠어요? 무르의 비열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무르의 비열. 무르의 비열이 아까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얼마로 제시했어요? 4000이죠?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 알겠죠? 곱하기 델타 T. 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때 누구하고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가? 요 놈하고 누가 같다? Q가 같다. 이런 말인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수식상에서 얘하고 얘를 갖게 두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갖게 둬봐. 그러면 M 곱하기 100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와 m 곱하기 4000 주르 퍼 킬로그램 켈빈 곱하기 델타 t. 됐죠? 됐죠? 그럼 이제 우선 뭐가 딱 약분이 돼요? 미터하고 미터가 약분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그 뭐야 질량 m과 질량 m이 그 약분이 되네. 이렇게 뭐 기호가 똑같아가지고 야리까리 하다. 자 어쨌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럼 이게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해? 바로 델타 t는 100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나누기 4000 줄. 그 다음 위쪽에 킬로그램 위쪽에 켈빈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원래 4000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놈의 분모에 있었던 거니까 위로 올리면 그게 바로 분자가 되는 거겠죠. 맞죠? 계산 맞아요?
계산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리 문제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이만큼을 다 곱한 게 뭐죠? 저걸 곱한 게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곱하기 킬로그램 한 게 뭐예요? 뭐라고요? 뉴턴이요? 이게 바로 줄이잖아요. F 이퀄 MA에서 1kg 곱하기 1m per sec 제곱이 1뉴턴이고요. 에너지가 mgh니까요. 질량이 다니는 킬로그램, 중력과 속도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높이는 미터, 한 개 줄이라고요. 원줄이라고.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가 원줄이라고. 요만큼이 줄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죠?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승현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서 약분되겠네요. 뭐하고 뭐가? 이하고 약분되고 결국 단위는 뭐만 남겠어요? 켈빈만 남는 거죠. 그러면 1000을 4000으로 나눈 거니까 0.25가 되려나? 아시겠죠? 그래서 하류의 물이 0.25만큼 그래서 더 차갑다는 얘기예요?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하류의 물이 조금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똑같은 지역의 물이지만 폭포 상하류의 생태계도 다를 거예요. 아마 생태계도 다를 거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포 상류와 하류에 서식하는 수초나 뭐 이게 뭐 이끼류 알겠어요? 이런 종류나 거기서 크는 플랑크톤, 그 다음에 어류의 종류도 약간 다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종은 온도에 둔감해요, 민감해요? 생물종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억수로 민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온도 차이가 그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으나 뭐 그런 연구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